자, 2부는요. 이분과 함께 우주 공부해 볼 건데 자, 누구냐? 바로 서병수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예. 사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언더스탠딩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우주 산업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기본부터 막 여행이 뭐 카르만 라인이 어쨌고 이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던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2년 전에는 그 관심이 되게 많았다가 지금은 좀 관심이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오늘 근데 그것도 조회수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난번 언더스탠딩에서 최근에 우주 산업에 또 업그레이드 한 것도 좀 내긴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퇴근길이기도 하고 그냥 뭐 그런 우주 산업 얘기 이렇게 하면은 그래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뭐 재미없으니까 저는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기본적으로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하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언더스탠딩 나와서 우주 산업 최근에 동향이나 움직임 했다면 오늘은 이제 해외 주식 이제 오늘 이제 곧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투자하는 관점에서 종목을 제가 최선호주로 꼽았던 글로벌에서 그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호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 주식 가운데. 예, 미국 주식 가운데. 그러면 그 우주 산업을 하는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어떤 부류라고 해야 될까? 이건 섹터라고 보기에 좀 어렵죠. 어떤 부류예요? 어떤 부류?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운영을 하고 그 인공위성을 가지고서 지구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전송해주는 이제 그런 인공위성 이미지 제공 서비스 회사. 오늘은 이제 거기에 미국의 생장사가 3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와,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전송해주는 회사. 사실 우리 그때 그 코로나 때도 어디에 그 경납고에 비행기가 꽉 찼다. 그래서 비행기가 하나도 안 날아다닌다. 그리고 또 어디 공원, 되게 유명한 공원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사진들을 위성 사진으로 봤었잖아요. 그런 사진 찍는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업적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예전에 뭐 식량이나 이런 거, 에너지 이런 기업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식량을 다루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곡물 재배하는 지역들을 사진을 다 찍어서 작물의 진행 작황 상황 그리고 주요 창고라든가 이런 곳들에서의 트럭 이동 상황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다 찍은 다음에 그런 이미지들의 이동을 인공지능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1단위로 곡물 가격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예측 모델들도 가지고 있고요. 석유 관련돼서도 석유 채굴하는 주역의 사진들 그리고 거기 유조선 그리고 석유 원유 보관하는 시선들을 24시간 계속 찍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 사진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유가 모델을 추정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 이미지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기업들은 지구 전역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하루에 뭐 최소 6, 7번, 뭐 10번씩 하거든요. 그럼 이제 1단위로는 최소한 지구 전역의 사진들이 다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3차원 이미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숲을 찍을 경우에는 숲에 있는 나무의 잎의 크기나 그 가지 그리고 뿌리의 형태까지 다 그게 나와서 그걸 3차원 이미지로 볼 수 있고요. 바다를 찍게 될 경우는 해저 어디에 물고기 움직임이나 이런 사진들까지도 물고기 움직임.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인공위성들이 보통 적외선 관련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날씨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적외선 이미지를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세트가 계속 매 뭐 2-3시간 단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농작물 관리에 위성을 쓴다 그래서 이거 내가 밭에 나가서 그냥 도랑 한번 걸어보면 보이는데 그걸 뭐 굳이 위성까지 써서 사진 찍나 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곡물을 다 수집해가지고 제공해주는 몇몇 회사가 있거든요. 뭐 아처다니엘미드든가 카길이나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의 옥수수 거래의 일부라는데 그런 회사들이 자체 인공위성이 있어요. 카길 같은 데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걔네들은 이제 자체 인공위성을 가지고서 지구 전역에 농작물 재배하는 지역들의 사진을 하루에 몇 장씩 찍어서 그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작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반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흑해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곡물 수확량 그리고 곡물 창고에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 그리고
벌크 선박들의 이동 경향들을 다 체크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카길에서 예를 들어 이제 어디가 흉작이 났다. 그러면은 이번엔 재고 좀 많이 풀어야겠는데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죠. 어디 풍년 나갔고 이제 야 좀 재고 좀 쌓아놔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그 4개 회사가 전 세계 곡물의 거의 7-80% 이상을 다 얘네가 컨트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네. 어느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서 곡물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미지 사진을 통해서 다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참치 같은 거 같은 경우에도 네. 해저 어느 정도 되면 참치의 이동 경로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미지로 인공위성에서 굳이 할 거 없이 그 이미지들 하면 그 이미지들의 데이터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네. 뭐 배가 얼마가 움직이고 뭐 하는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지표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블룸버그에서 제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공위성 이미지 회사 중에 하나는 중국을 24시간 찍어요. 그러면 중국 인공위성 중국 전역을요. 중국 위성이죠? 아니요. 그건 미국 기업인데. 미국 기업이? 예,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릴 플래닛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지금 지구에 한 2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특정 목적이 아니라 지구 전역을 계속 뭐 몇 시간 단위의 업그레이드 사진이 있어요. 그럼 그 사진을 플래닛랩으로부터 받아와서 중국 지역의 사진만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AI한테 학습시켜가지고 오늘 길거리에 자동차가 몇 대가 다녔고 공장에 뭐가 차가 얼마가 있고 연기가 얼마 있고 사람이 얼마 있고 그걸 가지고서 월 단위로 중국 실물 GDP 성장률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를 발표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 되게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중국에서 풍선 보내갖고 지금 격추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중국에서 미국 땅에 풍선 보내는 건 괜찮고 미국 위성이 중국 땅 찍는 거는 별 문제 없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런 인공위성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상업용 회사들은 미국에 3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네네. 막사 테크놀로지, 그 플래닛 그리고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플래닛랩은 사실 구글에서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사실은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작년 말 올해를 변으로 사실은 변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변화가 있고 사실은 지금 오늘 플래닛랩이나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를 설명드릴 건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뭐 엄청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3년 내에 굉장히 상승률이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지금 뭐 15분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갑자기 얘기가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공위성이나 우주 관련 기업들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약간 혁신 기업들 위주로 2000년대 초반에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온 다음에 안보 쪽에서의 그런 우주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제가 쓴 보고서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이제 자료화면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작년 12월에 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아까 제가 그런 인공위성 자체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그 사진들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제공해준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막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작년 12월 달에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 근데 그 당시 시가총액의 2.3배나 되는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다 해서 그래서 그거 가졌던 분들은 갑자기 주가 빵 튀었죠. 지금은 이제 그게 인수가 거의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고 큰 재미가 없는데 그거 몇 년째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 주변에서 이제 제가 21년에도 이 종목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봤는데 그동안 별로 재미없었죠. 와, 인수권 터지기 전에 원성이 자자했겠는데요. 안 듣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까 그 자료가 거기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왜 이렇게 인수를 했나. 그것도 2배 넘게 주고. 2.3배. 심지어 그리고 이 회사가 인공위성이 좀 옛날 인공위성이에요. 근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체를 못해서 주가가 더 안 좋았었는데 인수하자마자 이런 회사의 신형 인공위성 라이너 신규 투자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런 12월에 그런 일이 왜 있었는가라는 거가 사실은 좀 중요한 건데요. 요번 다음번 사진 한번 보시죠.
사실은 요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공위성 이미지 회사들한테 굉장히 큰 변화를 줬어요.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러시아의 공항 사진을 네. 계속 사진을 찍는 겁니다. 동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분단이 며칠 뭐 8시 48분에는 공항에 비행기가 7대 있었고 네. 12시에는 뭐 17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항에 현재의 러시아군의 전투기가 몇 대가 있고 그럼 그걸 통해서 몇 대가 출격했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인공위성 이미지를 가지고 했던 것들을 미국 정부가 얘네들한테 구입을 해서 네. 그걸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분석을 해서 적군이 어디에 오고 적의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배치를 어떻게 하고 공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확인이 됐거든요. 그 사진을 이 사진 왼쪽 하단에 보이는 블랙스카이라는 기업 예. 이 상장사가 찍었고 그렇죠. 이 사진을 미국 정부가 국방부가 구입했고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로 보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회사가 3개가 있거든요. 네네. 아까 막사, 블랙스카이 그리고 플래닛랩인데 이 3개 회사한테 이런 이미지를 구입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네트워크 전쟁 혹은 모자이크 전쟁이라고 하는데 무기 시스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은 네. 이전보다 파괴력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쵸. 그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거는 우주통신망이고 걔네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래서 제블린을 들고 가더라도 우크라이나 넓은 전장에서 제블린 들고 러시아 탱크가 언제 오는 줄 알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드론을 띄운다 해도 보는 범위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닿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런 이미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런 이미지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조격 타격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건들로 인해서 이런 인공위성 이미지 회사들이 그냥 민간 상업용인 이런 거를 넘어서 군에서라든가 전쟁에서 굉장히 쓸모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규모 구입에 나섭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인공위성 이미지 시장에 대한 것들이 정부와 군이 안정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니까 이 회사들의 가치들이 사실은 재평가돼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미국 정부가 이 우주 사진관들로부터 사진을 많이 사서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사모펀드가 띡 나타났더니 최대 우주 사진관을 딱 사들였다. 그렇죠. 이거 뭔가 신호 있다. 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 다음 3번째 자료를 보시면요. 요게 이제 보도 자료 중에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보도 자료인데 이 NRO라고 하는 게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정찰국이라고 하는 곳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뭐 FBI나 뭐 각종 첩보기구들이 있는데 5대 첩보기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가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이 회사 이 첩보국은 우주정찰국이라는 건 뭘 하냐면은 국정원 같은 건가? 뭐 그런 건데 그런 느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위성 자산을 총괄 컨트롤하는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직에 있는 위성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해서 그거를 국가안보 측면에 쓰는 조직이어서 예산상으로는 FBI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쓰는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조직이라고 해요. 근데 왜 우린 맨날 FBI만 알지? 뭐 CIA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예,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감시 정찰 위성 자산만 컨트롤하는 조직이니까요. 그러면 그걸 위한 뭐 로켓이나 위성이나 이런 것들 하는 조직인데 원래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자기 인공위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오지에서 스파이들이 오는 것들을 위성 전화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NRO라고 하는 조직 이게 작년 5월에 어떤 계약이 됐냐면 아까 EOCL이라는 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상업용 이미지에서 3개가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2월달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또 바로 했고 이게 효과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 자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얘네들의 자산들을 가져와서 정기적으로 구입한 다음에 이거를 기존의 안보 자산, 정찰 자산하고 결합을 시키면 좀 더 효과적인 정보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미국 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매일 수십 장의 사진들 찍고 그 정보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크고 그 상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이런 친구들의 자산을 하자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3군데하고 계약을 했어요. 아까 막사 테크놀로지, 블랙스카이
블랙스카이 그리고 플래닛 랩이라는 데라고 해서 기본 5년, 옵션 5년 해서 10년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이미지 자산을 구입하는 거를 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막사 테크놀로지나 블랙스카이 같은 데들이 실적이 확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부에서의 이런 이미지 자산 구입이라는 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네네.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고 판단해서 막사 같은 회사를 인수하게 된 거죠. 근데 왜 주가는 안 올랐어요? 뭐 진짜 왜 안 올랐어요? 네. 제가 한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살 테크놀로지도 사실 제가 2019년인가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한참 봤거든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올라오는데 좀 그렇고 또 작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새 인공위성 라인들을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공위성 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제가 이번 다음번 자료인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뭐 요즘에 이제 인공위성 통신하면은 스페이스X 같은 애 스타링크 이런 게 유명하지만 네네.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옛날 모토로라 시절에 저 기억나요. 예, 98년 옛날에거든요. 광고에 그 모토로라 핸드폰 광고인데 위성 그 통화 된다고 그 광고했었어요. 이렇게 올리는 맞아요. 안테나. 옛날 이렇게 얘기죠. 올리는 안테나. 근데 기억나시면 40대예요. 예, 40대 넘어갑니다, 기본. 기억나시면 40대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가 지금 아직 있어요. 걔네가 우주 통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98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중간에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성을 쏘고 하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 참고로 이 회사는 지금 1메가bps의 다운로드 속도도 안 나와요. 최대 뭐 700K 이래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거의 못 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분기별 매출이 지금 21년대 전후로 들어와서 올라오고 있어요. 왜 올라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혹시 가민이라고 아세요? 가민, 알죠. 그 워치 같은 걸로 해서 하는 거고 애플워치도 있잖아요. 근데 애플워치가 요즘에 미국에서는 오지에서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하다가 긴급 구호 문자 이런 거 보내거든요. 그런 거는 위성 통신으로 보내야죠. 쓰죠. 그리고 최근에 비행기나 선박이나 이런 데 쓰는 그런 것들도 수요가 늘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위성과 관련돼서는 글로벌 통신을 하는 게 속도가 낮더라도 나오는데 이 친구가 지금 21년 전후부터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고 여긴 영업인데 영업이익 대비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이래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 회사는 100원의 매출을 내서 90원의 비용을 내고 10원의 이익을 내거든요. 근데 이 회사 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감가상각비예요. 매출액의 42%가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인공위성을 쏘는데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영업현금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쏘기 시작을 했을 때는 현금 흐름의 가치가 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세가 되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번에 막사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블랙스카이라든가 플래닛 랩은 이미 인공위성을 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군이나 정부가 지금 신규 매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도 재평가해서 구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처럼 높은 현금 흐름과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댓글창에 다들 본인의 나이를 지금 거의 공개하다시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티폰 샀다고 지하철에서 폼 잡으며 꺼냈는데 터지지만 이거 너무 옛날 뿐인데. 여보세요? 그 시대인데 그럼 저보다 위실 것 같은데. 위라고 확정합니다. 근데 지금 시티폰 언제 거예요? 할배요?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할배 아닙니다. 저희 다 그 시대 사람들인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지금 본인들 나이 지금 공개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러고 싶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그래서 빨리 5분 내에 이제 그 두 종목이 정말 좋으냐, 왜 좋은지는 플래닛 랩스. 원래는 이제 제일 큰 거는 막사였는데 막사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저희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블랙스카이라는 기업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스카이라는 기업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회사도 이제 자체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14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인공위성을 가지는데 이 회사는 자체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 인공위성을 90분 단위로 업그레이드해요.
그러니까 90분 단위로 지구 전체의 업그레이드 사진 버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된 거를 그 클라우드로 보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와. 지구 전역의 사진을 네. 90분 단위로 업그레이드된 사진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한 건 지구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클라우드를 통해서 응용 분석할 수 있고 그것들을 핸드폰 같은 데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 실시간 글로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네.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가능한 걸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SaaS라고 하는 클라우드 연동되는 실시간 연동 서비스 하는 것도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체 인공위성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이미지를 그렇게 클라우드로 연동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그건 이제 사용자들이 알아서 할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군이나 안보 이런 네네. 쪽하고 최근에 수요가 느는데 이 회사는 국방부라든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청이라든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DA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쪽과 관련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군이나 정부에서 지금 국가안보나 지정학적 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입을 늘리고 확대할 수 있고 아까 말했는데 이미 임계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인 플래닛랩이라는 회사 좀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네. 저기 이제 보시면 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저게 인공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회사 홈페이지 가시면 저게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하얀색은 작은 위성, 도부라고 하는 위성이고 파란색 저게 중간중간 보이는 게 스카이셋이라고 하는 위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한 200개 좀 넘어가는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도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부하고 스카이셋의 차이는 여기 이제 보시면 도부는 좀 넓은 지역, 이게 지금 가로 24.6, 16.4라고 하는 이미지를 네. 계속 찍어서 이제 그 이미지들을 합치면은 전역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 스카이셋이라고 하는 거는 고 내에서 11km, 6km짜리를 정밀하게 보아서 거기에 좀 더 고급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다. 이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도 계속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클라우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클라우드를 네네. 통해서 제휴를 해서 아마존 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은 얘네하고 계약한 파트너로서 얘네의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투자 하이라이트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센추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 있잖아요. IT 컨설팅 네, 기업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 회사하고도 최근에 제휴를 맺었고 AWS, 아마존하고 제휴를 해서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을 제공받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이미지들을 인공위성 AI 분석이나 이런 건 또 아마존의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네네.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D&I라고 하는데 이제 뭐 국방이라든가 안보 관련되는 고객들이 최근에 빠른 속도로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터내셔널로 네.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살로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자기네가 인수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요. 우리가 탄소 배출 같은 것들을 알고 싶으려면 네네. 탄소 배출을 우리가 숲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를 흡수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숲을 사진을 찍었을 때 숲의 나무뿐만이 아니라 잎이 어떻고 뿌리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나무에서도 탄소 배출을 흡수하거나 그런 양이 네네. 다르고 그게 일단이나 저녁 시간대나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이미지 인공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숲의 나무 가지가 어떻고 잎이 어떻고 뿌리가 어때서 시간 단위, 분초 단위로 탄소 배출은 얼마라고 그 구매권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회사가 살로 사이언스라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영리 기업이라든가 NGO 같은 데들의 고객들도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이 이제 아까 말한 뭐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도 그쵸. 있을 수 있고 뭐 길거리에서 뭐 야생동물 같은 거, 해양동물, 고래 같은 거 한다면 고래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우주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하는 것들이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군이나 정부를 통해서 이런 게 임계 수요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민간 응용까지도 확장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은 이미 인공위성이 쌓여서 이제 고정비가 어느 정도 잡힌 회사들이라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막 재미는 없지만 고금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 가치를 가질 거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두 기업 모두 흑자 기업이에요? 흑자인지 까먹었네. 아 그래요? 아니 이 기업 이런 기업들의 특성을 보니까 워낙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주 산업인 거잖아요.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든 국방부로부터 수주를 받든 해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등락이 좀 있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수주 같은 게 여기는 좀 다른 게요. 아까 이제 그 에콜로라고 하는 것도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연간 꾸준히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아까 아마존이나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거나 파트너를 하거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구입하면은 우리 보통 컴퓨터 사스 같은 거 구입하면 쉽게 해지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블랙스카이나 플래닛랩스도 매출이나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엔아로에서 구입하는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임계점이 넘어가면은 실적이 아까 이리디움처럼 상장하는 모습이 될 거다. 그래서 그리고 현금으로는 생각보다 버트를 보여진 숫자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진짜 내가 국방부에 있어도 한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블랙스카이와 플래닛랩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또 투자자들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잘해주신 건지 아니 진짜 산업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되게 좋아 보이네요. 블랙스카이, 플래닛랩스 두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 그래도 뭐 교묘한 찰나에 그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막사르를 사모펀드가 샀다고 하니까 이 사모펀드는 굉장히 돈에 눈이 밝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봤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인수하고 나서 이제 막사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인공위성이 좀 올드하거든요. 업력은 오래되고 분석력은 한데, 근데 신규 인공위성을 바로 발사하겠다. 그러면 이제 인수 플러스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산업이 지금 최근에 핫하고 이제 그게 이제 원래 항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군과 정부가 이미지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면서 좀 더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서 좀 많이 변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너지도 변했지만 자 좋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댓글창에 서병수 선임연구위원의 이야기는 진짜 무조건 듣는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오늘부로 팬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팬클럽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